제15차 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변화 세 번째 시간, 사림이 성장하고 공론 정치가 이루어지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림이 중앙 정치에 진출한 과정, 붕당의 형성 과정과 붕당 정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구조 내용을 보시면요. 사림의 성장과 사화의 발생, 이 부분에서는 사림 세력의 성장, 그리고 사림의 훈구파의 공격을 받아 희생당하는 사화의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붕당 정치와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 붕당의 형성, 공론과 붕당 정치의 전개. 여기를 이제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2쪽부터 6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62쪽의 도입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 관리가 된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펼쳐 실권을 지니고 있던 훈구의 반발을 샀다. 누가요? 조광조가. 이와 관련해 훈구가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양이라는 글씨를 써두고 벌레가 갉아먹게 하여 조광조와 사림을 모함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결국 조광조와 사림은 영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아 중앙정계에서 제거되었다. 이 사건이 김효년에 일어난 김효사화입니다. 김효사화.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만화에서 설명이 되죠. 주초이왕이라 써 있습니다.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됩니다. 주초이왕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그 조씨가 누구냐? 훈구 세력이 모함했던 거는 조광조가 왕이 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기묘한 일이죠. 그래서 기묘사화. 그럼 사림은 어떻게 성장했고 붕당 정치는 어떻게 운영됐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의 성장과 사화의 발생. 15세기 이후 지방에서는 사림이 성장하였습니다. 사림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들로 정몽주, 길재 등의 학통을 이어받아 이들은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으며 향촌 자치를 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요? 사림 세력이요. 온건파 사대부들이 후계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다. 처음엔 조선 왕조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서 은거하면서 후손들만 교육에 힘쓰는 이런 조용히 살던 사대부들이 성종 때 들어서 15세기에 점점 정치에 진출하게 됩니다.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세력이죠. 왜 그렇게 됐냐? 이 무렵 중앙에서는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수양대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계유정난 때 김종서를 죽이고 단종을 폐위시키는 그 이제 사건을 일으켰던 계유정난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세력들을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 세력들은 이 공은 훈자예요. 훈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훈구 대신들은 여기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고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훈구 세력은 중앙의 막강한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을 강제로 끌어다가 땅을 개간한 뒤 자신의 농장으로 삼기도 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의 폐단이 또다시 재현되는 모습이죠, 지금. 누가요? 훈구 세력이요. 훈구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명회, 세조의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명회, 그 다음에 유자광, 이런 인물들이 뭐 훈구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그 권력의 전횡을 일삼으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왕 성종이 사림을 등용하여 바로 사림들을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3사의 원관직에 임명해서 언론 기능을 통해서 훈구를 견제하도록 한 거죠. 언론 기능. 언론 기능은 바로 3사의 언론 기능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훈구 세력의 이런 그 권력 독점과 이런 부분을 예방하려는 목적에 성종이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사림들을 키웠다. 그런데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들이 훈구를 비판하자 두 세력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왼쪽에 이 계보도가 바로 살림 세력들의 계보도입니다. 정몽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길재, 김종직, 그 다음에 여기 조광조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퇴계 이왕, 그 다음에 율곡이, 남명 조식, 우계 성원. 이 조식과 이왕의 학통을 이어가는 세력들이 동인, 이와 성원의 학통을 이어가는 세력이 서인, 이렇게 됩니다. 훈구 세력들은 조선 건국에 적극 참여했고, 계율정난 적극 참여해서 세조 집권에 공을 세웠고, 조선 초기 국가정비, 고위 관직 독점과 막대한 경제적 특권을 누렸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력이 독점되면서 여러 폐해가 나타났고요. 살림 세력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정몽주 등 온건파 사대부에서 비롯됐고 주로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성리학 연구와 성리학 교육에 몰두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사림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들이고 사림의 학문적 의견이나 출신 지역의 차이는 붕당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뭐 성리학적인 이기론에 따라서 이 세력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조식과 이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동인, 이의와 성원의 학통을 이어가는 세력이 서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림의 성장과 사화의 발생.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강조했다. 향촌 자치, 바로 이 사림 세력들이 향촌을 그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이 향촌 사회를 리더해 나가고 실제적으로 지배했거든요, 조선시대 때. 이들이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이 자치적으로 살인들이 농촌사회, 즉 향촌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왕을 얻은 신하들이, 살인들 중심으로 얻은 신하들이 국왕을 바른 덕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덕치로 이끌어 나가도록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데, 이제 이 살인 세력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종 다음의 왕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연산군이 나타나죠. 연산군은 활발한 언론 활동으로 왕권을 견제하려 한 살림을 탄압하려고 했어요. 이에 연산군과 훈군은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림을 몰아냈습니다. 그 사건이 무오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오년의 역사 기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조의제문이 무슨 내용인가 왼쪽 보겠어요? 항우가 폐위한 중국 초의 마지막 황제인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라. 김종직이 썼어요. 훈구는 김종직이 세조를 항우에 빗대어 비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세조가 항우라면 쫓겨난 의제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단종이 되겠죠, 단종. 이렇게 이게 상징하는 바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다시 말하면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거를 훈구파 대신 이극돈이라는 자가 춘추관의 실록청에 밤에 몰래 기어 들어가서 이 글을 찾은 거예요. 이 기록을 조의제문을 찾아서 이 연산군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꼰질렀어요, 연산군한테. 근데 김종직은 이때 살아 있었느냐? 이미 김종직은 사망한 상태였고 이 조의제문을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당시에 사관이었는데 조선왕조실록 사초에다가 실었던 겁니다. 사초는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왕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그 사초에다가 이 조의제문을 실었는데 그거를 훈구 세력이 보고 불법적으로 열람을 하고 지금 말하면 정보를 말이죠.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열람을 한 거예요. 정보보호법 위반인 거죠. 훈구파들은 지금 말하면. 그래서 연산군한테 이걸 보고하니까 연산군이 이걸 빌미로 해서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실었던 김종직의 그 후계자들, 그 살림 세력들을 공격해서 몰아냈던 이 탄압했던 사건이 무오사합니다. 이 연산군은 자기 조상의 뻘에란다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건 살림 세력들을 반역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었던 거죠. 연산군의 폭정은 더 이어집니다. 연산군은요, 조선 왕조 역대 최악의 국왕이었어요. 자신의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도성밖 백리에 살던 사람들 백리, 사방 백리에 지금 한 40km 정도 되죠? 요 사람들, 그 민가를 다 헐어버렸어요. 철수시키고 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사냥터를 확보하려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막 전국의 기생들을 막 모집해서 궁궐 안에 저기 기생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막 파티를 열었어요. 레스 파티. 흥청망청이란 말이 이때 나오게 된 거, 흥청망청. 전국에 최용사라는 관리들을 보내서 이제 전국의 기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문란하게 말았죠. 질서도 문란해졌고. 연산군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연산군이 미모도 외모도 뛰어나고 지금은 막 아이돌 아이돌 그 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랬다는데 아이돌이 왕이 됐다고 할 정도였는데 인성이 쓰레기였던 거죠. 연산군은 이 생모 폐위 자신의 어머니 폐위된 윤씨 폐위된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어요. 누구 때문에? 훈구하고 살림 세력 그리고 아버지 성종의 후궁 세력들의 모함에 의해서 본인의 생모가 사망을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기 뭐야 부모의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연산군은요. 그냥 뭐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폭발이 된 겁니다. 본인의 생모의 폐위와 관련된 훈구와 살림 세력들을 전부 다 탄압해서 죽이고 귀양 보내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인 성종의 후궁들까지 그리고 자기 배다른 어머니 뻘이라는 후궁들까지 죽였어요. 그걸 말리던 뭐 저기 할머니 뻘이 인수대비는 막 연산군이 막 밀어버려가지고 넘어뜨려서 그 얼굴로 뭐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그러죠. 이마를 들이받으니까 그 인수대비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에 걸려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다. 이럴 정도로 아주 폐륜적인 행동도 뭐 버금치 않았어요. 이래서 연산군이 이렇게 훈과 사임 세력도 동시에 탄압한 사건이 바로 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입니다. 이게 이렇게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훈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연산군이 이 폭정을 막아야 되겠다. 연산군이 이제 폭주를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 연산군을 내쫓아버리고 그 사촌 동생인 중종을 왕위에 앉히는 중종반정을 훈구 공신들이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실권을 다시 장악하자 중종은 이 훈구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하게 된 거죠. 그 선대 국왕인 성종의 방법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파 뭐 살인 중에서도 급진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를 등용을 했습니다.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해서 살인 세력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의 공훈을 삭제하려 했다. 국왕과 훈구가 이에 반발하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살인이 제거되는 앞서 나왔던 도입 부분에서 주초위왕이라는 아주 기묘한 일로 어? 기묘한 일로 조광조를 제거했다. 그래서 기묘하죠. 그냥 기묘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묘년에 살인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연산군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 올 곳이 오고야 말았구나, 덜덜덜 떨면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다가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연산군의 아들은 또 멀쩡하고 괜찮았답니다. 인성이 좋았대요. 아버지는 폭군인데 그 아들은 또 저게 뭐야, 훌륭했는데 그 아들도 일찍 죽어요. 연산군의 시들 다 제거한 거죠. 국왕과 훈구가 이에 반발하면서 이렇게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살인이 제거당하는 기묘사와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다음에 예성, 연, 중, 인, 명, 명종 때 인종 다음에 명종 외척 간의 권력 갈등이 일어나요. 전대국왕이 인종의 외척인 저기 대윤 윤희밀파하고 그 다음에 그 명종의 외척인 그 문종왕후의 동생인 윤원영 일파 이들 소윤이라 그래. 소인배 집단인데 이 윤원영 일파가 이 대윤을 공격해가지고 대윤을 따르는 살인들이 막 기양가고 죽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유명한 태계 이황 선생의 형님도 이 을사사화에 연루되어서 희생당했어요.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이 진짜 싫어했어요. 이 윤원영 같은 세력들을. 이들을 뭐라고 하면 척신들이라고 하는 척신들, 외척 세력들이. 외척 세력들이 왕비 그 뺑 믿고 외척 세력들이 조선왕조를 말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계 이황 선생이 강조하는 거는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적인 원리인 이를 강조하면서 도덕성이 필요한 시대에 따라서 척신 정치를 끝내고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 유난히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의 배경에 있었던 겁니다. 밑에 이제 현량과의 시시를 보겠어요. 조광조죠. 조광조 등의 살인이 훈구를 견제하고 살인들의 정치적 진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였기 때문에 훈구의 강한 반발과 함께 기묘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관리 등용제도 현량과입니다. 현량과는 일종의 천거제도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인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 주로 살인 세력들이겠죠. 살인을 천거합니다. 천거해서 왕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 시험을 치러요. 구술. 면접 시험이죠. 대답, 입으로 저기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 시험을 치러서 이 관리로 채용했던 겁니다. 관리로 채용할 수 있었어요. 뛰어나면 관리로 채용했겠죠. 그래서 현량과는 살인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면입니다. 경연에서 조광조가 중종에게 아뢰기를 재행이 있어 임용할 만한 사람을 선거하자. 한나라 현량과의 뜻을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현량과. 그래서 사화의 발생은 순서가 여러분 연산군 때 발생한 이제 연산군 때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입니다. 무갑. 그다음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하려고 그런다면 무갑기을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화의 발생은 무갑기을이다. 아시겠죠? 연산군 때 두 번, 중종 때 한 번, 명종 때 한 번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오사, 갑조사, 기묘사, 을사사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화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컷 넣어놨어요. 보시면 조의정문 사건, 그죠? 김종직이 화를 입었다. 부관천시당했다. 김종직의 관을 꺼내서 조의정문을 작성한 김종식을 괘씸죄로 부관 참시하게 된다. 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시체에 목을 쳐버린 거예요. 김종직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치욕을 겪은 거죠. 무오사와. 그냥 갑자사와. 패비윤 씨 폐출가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는 거냐? 지금 복수의 화신이가 연산군. 그럼 우리 지조 있게 발음만 했을 뻔한 살인들이 또 화를 입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약 먹고 돌아가셨고 연산군이 이제 빡친 거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그 연산군을 모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중종 반정 이후에 기묘사와 전하 나뭇잎을 보시옵소서. 조광조가 영무 기묘하도다. 나뭇잎의 글씨가 주초이야. 난 기획 응원했을 뿐이고 저런 말장난 조광조 희생당했어요. 그 다음 을사사와 명종 외척 라인 소윤 윤원영이에요. 전국왕 인종 외척 라인 대윤. 대윤과 소윤을 싸우면서 대윤이 졌어요. 그래서 윤원영 일파가 윤원형, 윤원영 부인이 정난정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조선왕조를 말아드셨어. 그래가지고 이 대윤을 따르던 이 세력들이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을사사화, 그래서 무갑기을.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실패하면서 결정적으로 조선이 시스템을 개혁하고 건전한 국가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희생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조선이 이전에 개혁을 하고 국방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다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 왕조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는 하나의 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죠. 조광조하고 친했던 사람이 우리 대전 출신으로서 김정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정. 살인파인데. 이 김정 선생 같은 경우, 이제 의리를 지키고, 희생당했던 분이죠. 김호사 때. 그 전에 그 우리 대전의 선생님 전 시간에 박팽년 선생을 또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세조의 그 계유정난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육신들.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와 공론의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림은 이런 거듭된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그러나 이들은 지방에서 그들만의 교육기관, 서원, 그리고 농민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 규칙, 성리학적 약속 규칙을 만들어서 강제했던 향약. 향약은 뭐 덕업산 건 좋은 일을 서로 공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향촌사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서원과 향양을 바탕으로 이들은 사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계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해서 16세기 중반에는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선생님, 훈구 세력들은 어떻게 됐나요? 훈구 세력들은 살인을 막 공격을 했잖아요. 주로 사화를 일으켰고 그 훈구 세력들은 당대에 이제 주로 끝나버려요. 후계 세력을 키우는데 영향 뭐 힘을 쏟지 않습니다. 당대에 그냥 재물 쌓아놓은 거 마음대로 흥청망청 막 어? 놀고 그다음에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그래서 훈구 세력들의 뿌리가 얕고요. 살림 세력들의 뿌리는 깊었던 거예요. 서원과 현야. 살인들이 되게 근면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세력들이죠. 근데 훈구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지들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막 특권만 누리다가 물론 그렇다고 모든 훈구 세력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살림 세력들은 자 이제 선조 때 주로 집권하거든요. 선조 때. 근데 선조 때 딱 들어와 보니까 명종 때 너무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선조 때 딱 들어와 보니까요. 그 명종 때까지 정치를 뭐라 그러냐. 척신 정치라고 합니다. 3번을 보세요. 오른쪽에.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어머니인 문정왕후라는 여자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외척 출신 관료들 바로 아까 을사사화를 일으켰던 윤원영 같은 인물들이 막 이 소인배 집단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그런 외척들에 의한 정치를 척신 정치라고 합니다. 뒤에 마치 그 조선 후기에 나온 세도 가문, 세도 정치하고 비슷한데, 어? 이 척신 정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선조 때, 이 사림 세력 내부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대립하게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이 더욱 심해져서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끼리끼리 만들었어요. 벗붕자, 당파 당자 써가지고 정치적 생각이 같은 세력들이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붕당이라는 게. 동인. 기성사림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붕당의 형성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함께 학문적 의견이나 출신 지역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인들은요, 척신 정치를 철저히 청산할 것과 정치 도덕성을 강조했으며, 주로 아까 도덕성 강조했던 사람이 이왕이죠. 서경덕, 이왕, 조식의 학문을 계승했다. 그래서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세력이 동인 중에서도 북인이 되고요, 나중에. 북인. 광해군 때 집권했던 세력이고요. 이왕의 학풍을 이어가는 세력들이 주로 남인이 되겠습니다. 서경덕은 누구냐? 그 이기론에서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기를 중시했던 유명한 학자입니다. 서경덕과 황진이 그 플라스틱이네. 플라토닉 러브가 또 유명하죠. 황진이 유명한 저 여류 시인이 있었어요.
서경덕과 황진의 정신적인 사랑을 나눴다. 반면 서인은 척신이라도 믿을 만한 인물과는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로 율곡 이이와 우계 성원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했다. 뭐 윤리적으로 이를 중시한 이왕과 그런 상대적으로 이를 존중하면서 기를 중시한 이 이렇게 뭐 성리학적인 이기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건 여기서 한국사에서는 그런 그 윤리적인 깊은 내용보다는 이렇게 주로 학문적 차이로 이 나뉘어졌다 세력들이 이 정도만 인식하면 되겠어요. 한편 사림은 뭐 퍼블릭 오피니언 영어로 말하면 공론을 중시했어. 공평하다, 논하다.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견해죠. 오른쪽 지금 날개글이에요. 붕당 내부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뜻하는데 공론의 형성 과정에서 일부 산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독단적인 결정을 공론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산림들이 누구냐? 제야에서 지금 나오거든요. 뒤에 본문을 보겠어요. 산림 세력은 원래 공론을 중시하면서 이를 통한 왕도 정치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붕당을 만든 거예요. 중앙에선 3사의 관리들이 공론 형성을 이끌었고 제야의 산림들, 이 산림은 학문적 명성이 높은 제야 산림 세력들로 제야란 말은요 관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관직에 오르지 않고도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산림 세력들입니다. 학계의 권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왕으로부터도 특별한 이유를 받았어요. 이런 제야 살인들이 학문적 명성이 높으니까. 조선후기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 같은 인물이에요. 송시열 살림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조선후기에는 공론의 형성 과정에서 일부 살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독단적인 결정을 공론으로 내세우는 폐단이 나타났다. 송시열이 또 어느 지역 사람이고 대전 지역 사람이거든요. 이런 살림을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 국왕이 나와요. 바로 영조 때 탕평책을 시행하면서 살림을 약화시켜버려요. 살림을 이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림들 영향력이 끝장나게 되고 3사도 힘이 약화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붕당들은 서로 다른 제야의 살림들은 서원활동과 상소를 통해서 공론을 모았고 상소는 국왕한테 올리는 글이에요. 이걸 써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던 거죠. 붕당들은 서로 다른 공론을 내세워서 국정을 주도하려 했기 때문에 각 붕당의 공론에 따라 정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이 시기 붕당 정치는 붕당 간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견해를 인정해서 상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운영이 됐다. 이게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특정 붕당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건전한 붕당 정치가 공론을 중시했던 정치가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와 공론의 형성, 이런 학습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붕당이 형성된 원인 두 가지. 첫 번째가 척신장치 전제청산 두산 갈등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신진살인과 기성살인의 대립이 특징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조전랑이라는 건 뭐냐?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합계 이르는 명칭인데 3사의 관리와 하급 관리를 심사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는 권한을 가진 하급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으로 아주 실권을 지니고 있는 관직이 이조 전랑입니다. 이 자리를 어느 세력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이 이제 바뀌었던 거예요. 왜? 3사. 3사가 언론 기능을 담당했잖아요. 그 3사의 관리를 심사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물러날 때 자기 후임자를 또 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동인이든 서인이든 서로 이조 전랑 자리를 자기 쪽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겠죠. 그러면 이제 동인과 서인의 붕당 형성,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의견 차이, 붕당 정치의 특징 나왔죠. 공론을 통해서 여론 형성했으나 제야 살림들이 활동하게 됐다. 우리 5천원짜리에 나와 있는 도안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죠? 율곡 이희 선생님이에요. 이희 선생님. 그죠? 신사임당의 아들. 어머니는 5만 원권, 아들은 5천 원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천 원권에 나와 있는 인물, 이미지.
퇴계 이황 선생, 도덕성을 강조했죠. 그쵸? 의사사화 때 자신의 큰형이 사망했고, 희생당했고, 그래서 이의를 중시했고, 도덕성을 중시했고, 반대로 율곡 이의 선생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적이면서 현실적 성향을 보고, 경험적 현상인 기를 강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이 누가 더 뛰어난 학자냐, 이렇게 논할 수는 없어요. 서로 살던 시대가 겹치기도 하지만, 이왕이 앞선 시대를 살았고, 척신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서 도덕성을 강조했고, 이는 척신정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림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 척신정치로 망가진 조선 사회를 어떻게 부흥하고 개혁해야 되느냐, 이런 걸 초점해 봤을 때는, 경험적인 현상인 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일을 바탕으로 한 세력들이 서인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이왕이 나갔던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다. 척신정치 때. 좀 척신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도 믿을 만한 인물과는 협력할 수 있다. 입장이 서인이고. 동의는 아니다. 척신은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될 거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동인이 되는 거예요. 이 동인들이 나중에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63쪽에 붕당 정치의 전개와 특징을 보면요. 자료 1번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들이 김효원의 집이 동쪽 권청동에 있다고 해서 동인, 심의겸을 따르는 세력들이 서쪽 정릉동에 있다고 해서 서인이 되는 거예요.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앞선 그 척신 대표적인 인물이죠.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해서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장원급제하여 이조 전랑을 청구되었으나 외척이라 해서 김용원이 반대했다. 심춘겸은. 그 다음에 자료 2번 공론에 따른 정치운영 홍문관 부제학 정광적 등의 공론은 국가에 움직이는 공론 쭉 읽어보시면 광해군 일기 때 나온 내용이에요.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둘러싸고 자료 일과 같은 갈등이 일어난 이유와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유는 이조 전랑은 삼사관리와 하급관리를 심사하고 후임자를 청구하는 권한을 가졌다. 또한 이조 전랑의 임명은 이조 판서로 관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세력은 전랑직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조 전랑을 둘러싼 갈등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자료를 읽고 당시 공론 정치의 기능을 추론해 봅시다. 북남 정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여론을 모아 공론을 형성했고요. 공론, 퍼블릭 오피니언.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제야 살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붕당 상호 간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졌다. 자, 화면에 확인학습을 보시면요. 정몽주, 길재 등의 학통을 이은 사대부들로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강조한 정치 세력을 일컫는 말은 사림이 되겠습니다. 2번 중종 때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의 공문을 삭제하려 하였다가 기묘사화로 실각하고 목숨을 잃게 돼요.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봅시다. 사림은 서원과 향양을 기반으로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16세기 중반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죠. 동인은 이의와 성원의 무인을 중심으로 하고 척신이라도 믿을 수 만한 인물과 함께할 수 있다고 정했다. 아니죠. 동인이 아니라 서인이 되겠습니다. 서인은 그 기성 살림 세력들이고 동인은 신진 살림 세력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습지 21차시입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 국제질서 속에서 이 조선은 4대 교린의 원칙에 의거해서 주변국과 교류했다. 세종 때 여진을 몰아내고 압록강 지역과 두만강 지역에 설치한 것은 사군과 육진이죠. 사군, 육진. 그럼 이제 개념 정리 1번에 사림이 되겠죠, 사림. 2번은 사화, 무갑기을.
그 다음에 자료학습 1번은 2조 전랑의 인명 문제를 놓고 살인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엇이 형성이 됐느냐? 붕당이 형성됐다. 동인과 서인으로 살림 세력들이 나뉘었다. 살림 세력이 나뉘어진 겁니다. 훈구 세력이 나뉘어진 게 아니라 살림 세력이 나뉘어졌다. 붕당 정치의 공론과 형성. 3번에 동인이 되겠죠. 4번은 공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했다. 그 다음에 조광조는 어지고 현명한 선비들을 천거에서 뽑아야 된다. 현량과. 되겠죠. 기성사림은 이미 척신정치 때 그 명종 때부터 진출했던 사림들이고요. 신진사림은 그 선조가 집권했을 때 새롭게 전개해 들어왔던 사림들이 동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갈등을 벌이면서 척신정치 잔재청산과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갈등을 벌이면서 각각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서인, 이왕 쪽은 동인, 이왕과 조식 이게 동인이 됩니다. 형성평가 1-1번 훈구 세력은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 훈구가 아니라 살인이죠. 그래서 X입니다. 김종직이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위된 것과 관련하여 훈구 세력과 살인이 제거되는 기묘사화가 아니라 갑자사화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X. 동인과 서인과 같은 붕당 형성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함께 학문적 의견이나 출신 지역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5가 되죠. 살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 집권체제의 강화 부강병을 주장했다. 이건 훈구 세력들의 주장이고요. 고려말 급진파 사례부의 학문을 개선한 것도 훈구고요. 3번이 살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왕도정치. 성리학 이후의 학문과 사상의 포용적 테러를 취한 것은 훈구입니다. 세조주의와 과정에서 공을 세워서 정치 권력과 고위 독점한 것도 훈구예요. 그럼 살인은 철저히 성리학을 중시했던 세력들입니다. 다른 학문들은 되게 배척을 했어요. 기억 니은에 들어가 세력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의 생각은 결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 동인. 그런데 서인 쪽에서는 심의겸이 공로가 많은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다.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의 살림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요. 동인들이. 맞아요. 심의겸을 비롯한 기성살림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와 성원의 문의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요. 니은에. 그 기억은 서경도 조식 이왕의 학풍을 이어가는 문인들 있죠. 동인들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의 살인들은 또 이들이 중심이 됐어요. 누가? 서인 쪽에. 영남 지역은 다 동인이고 경기도하고 충청도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기호지방이라 그래. 기호. 충청도로 호서라고 불러요. 호서. 전라도로 호남. 그래서 경기도하고 충청도 호서를 경기 기자 호서 호자에 따서 기호학파라고 불러요. 위에 동인들은 영남학파가 되고 추풍령 이남 지역의 살인들. 그 다음에 학파 성격과 정파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살인은 이것을 중시하면서 바로 왕도정치 실현을 강조했죠. 바로 퍼블릭 오피니언. 토론을 통해서 붕당의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외란과 호란이 일어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